주요 뉴스입니다. 지난 21일 공주시가 첫 번째 열린 시장실을 진행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공주지구협의회 정기총회가 개최됐습니다. 찾아가는 시정설명회가 진행됐습니다. 공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주간 연장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제112차 정례브리핑 통해 전해드립니다. 공주시가 시민과의 소통을 전면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매주 1회 열린 시장실을 운영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지난 21일 첫 번째 열린 시장실이 진행됐습니다. 열린 시장실은 별도의 진행자 없이 김정섭 시장과 참석 시민들 간 자유로운 대화가 진행되는 형식으로 이날 김 시장은 유구중학교와 유구도서관 주차장 협소, 유구터미널 발열의자 부족, 웅진동 시어골 도로 개설 등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정섭 시장은 민선 측이 들어 시민들과의 소통을 통한 열린 시정구현에 주력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방역 단계 강화로 찾아가는 읍면동 주민과의 대화도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생활민원 및 불합리한 제도, 마을 단위 지역 현안 등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열린 시장실을 운영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열린 시장실은 공주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공주지구협의회가 지난 22일 공주시청 대백제실에서 2021년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김정섭 시장을 비롯하여 이종훈 시의회 의장, 대한적십자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이번 정기총회는 적십자 특별회비 및 지원금 전달, 공주지구 협의회장 이취임식 축사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유창기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 회장은 이창규 공주지구 협의회장에게 표창 수여자들 대표로 표창장을 전달했으며 김정섭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에 특별회비를 전달했습니다. 아울러 김정섭 시장은 축사를 통해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소외된 이웃을 위해 묵묵히 봉사활동에 애써주신 적십자 봉사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공주시가 지난 19일을 시작으로 16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찾아가는 시정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찾아가는 시정설명회는 지난 19일 탄천면과 금학동을 시작으로 20일 신관동과 웅진동, 21일 우성면, 22일에는 월송동과 의당면, 사곡면에서 열렸는데요. 각 읍면동의 이장 및 통장회의 본회의 전에 열린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난해 주요 성과 및 2021년 주요 정책, 읍면동별 대규모 사업 추진 현황, 2020년 하반기 마을발전 토론회 토론 주제 추진 상황, 읍면동별 중요 사업 등이 보고 및 논의됐습니다. 한편 공주시는 시민소통 행정구현에 더 다가서기 위해 지난 19일을 시작으로 2월까지 16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찾아가는 시정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제112차 정례브리핑 소식 전해드립니다. 공주시가 오는 3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방안은 겨울철 전파력이 큰 계절적 영향과 이완시 재유행 확산 위험성이 있다는 점, 다중이용시설 업종 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인데요. 이에 따라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50인 이상 모임 및 행사 금지 등 집합금지 명령이 31일까지 2주간 연장됩니다. 다만 이번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일부 방역수칙은 조정 및 완화되어 적용되는데요. 우선 미사 정규예배 법회는 좌석수 20% 이내로 참여가 가능하고 카페 내에서는 21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식당이나 카페의 경우 2인 이상이 커피, 음료, 디저트류만을 주문할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하고 21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는 포장 및 배달만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공주시는 향후 재난 발생 시 지역의 위기 극복을 위한 업무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 1년의 코로나19 대응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코로나19 백서 제작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제도시국 윤도현 국장이 2021년 경제도시 분야 업무 추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윤 국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산업 분야 전반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다양한 지원 대책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위해 우선 남공주 산당과 용수 산당 등 6개 산업단지를 2024년까지 완공해 만성적 산업용지 부족을 해결하고 투자유치 설명회와 찾아가는 기업유치 상담 등을 통해 수도권 우량기업을 유치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지원 대책도 더욱 확대한다고 밝혔는데요. 지역경제 선순환을 이끄는 공주페이의 발행 규모를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많게 정하고 공공배달앱을 도입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주시가 올해 공주형 어르신 친화도시 조성을 목표로 다양한 어르신 복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주시는 공주시만의 특색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을 담은 어르신 친화도시 특화 사업을 중점 추진해 나갈 예정으로 지난 2019년 공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인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세계보건기구의 고령친화도시 가입을 이달 안으로 신청할 방침인데요. 아울러 전국 최초의 어르신 놀이터 조성 및 관내 모든 경로당 점심 무료 급식 등 공주형 어르신 특화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공주시가 중부권 대표 겨울축제로 자리 잡은 겨울공주 군밤축제를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온라인을 통해 선보입니다. 공주 알밤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 촉진을 꾀하고자 국내 유명 포털 사이트의 쇼핑 라이브 판촉 행사를 통해 시중보다 10에서 20%가량 저렴한 가격에 판매될 예정인데요. 또한 지난해 열린 백제문화제에서 호응이 좋았던 온라인 퀴즈 프로그램을 응용한 집고 군밤 골든벨도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며 우승팀에게는 최대 100만 원 상당의 공주페이가 지급됩니다. 김정섭 시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관광객 안전을 위해 온라인 축제로 전환했고 집에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준비한 행사라며 앞으로도 공주밤의 우수성을 알림과 동시에 밤 생산 농가의 소득 증대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공주시 취업 정보입니다. 한국섬유 스마트공정연구원에서 연구원을 채용합니다. 주식회사 투반산업에서 격리사무원을 채용합니다. 공주시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청소년 지도자를 찾습니다. 신바람 공주뉴스 마칩니다.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